네, 반갑습니다. 김법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비판이잖아요. 비판하는 걸 어떻게 쓰는지 간략하게 정리정돈하고, 여러분들 수업 들으러 오기 전에 요거 잠깐 보고 오면,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구나. 오늘 글을 쓰면서 요걸 다시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구나. 지난 시간에 쓴 거 안 까먹고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고요. 이 복습 강의를 잘 정리정돈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공부들 있잖아요. 한번 쭉 훑어보는 것만 해도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래서, 가끔가다 공부가 잘 안 되거나 할 때, 클릭을 한번 해서 되돌아보시면 이런 강의들이 있었어 하면서 떠오르고, 그게 실전에 쓰는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서, 제가 물론 대학별 강의도 나중에는 다 찍을 텐데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간략하게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비판하는 글을 쓰는 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설명하는 글과 비판하는 글이 논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문제 패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비판하는 글과 하는 글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나오는 문제다라고 보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나오는 패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를 참조해서 나를 비판하시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설명하는 것도 가를 참조해서 나를 설명하시오.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일단 이런 형태로 나오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비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읽으면서 나에서 뭔가 문제점을 자꾸 발견하는 거야. 나를 읽으면서 이게 문제인가? 이게 문제인가?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야지, 그냥 적당히 이게 문제네 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아주 선명하게 있어요. 그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무엇과 연결해야 되죠? 가랑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그 과정에서 가가 참고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나 스스로 제시문을 자꾸 비판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읽으면서 비판할 거리를 최대한 많이 찾은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와 잘 연결될까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창의적인 어떤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최근 논술 문제들은 가에서 읽어야 될 것에 근거해서, 기준해서 나를 비판하기를 요구하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예요. 근데 좀 더 창의적이고 폭넓은 어떤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꾸 나를 비판하는 어떤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출제자가 가를 통해서 나를 비판할 때 어떤 지점에서 비판하기를 원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알겠죠? 자꾸 자기 스스로 나를 비판하는 연습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하는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 비판 대상의 논리를 정확히 찾아라. 그죠? 비판 대상의 논리, 즉 나가 어떤 논리를 쓰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찾아야지. 나는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한 이유 근거가 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판단을 내린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요. 팩트 확인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에는 뭐 논술쌤의 키가 커서 뭔가 멋지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가에는 한국 남성의 어떤 키의 평균 어떤 분포가 나타나 있는 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의 도표에 따르면 나가 논술쌤의 키가 크다라는 게 일치하지 않아. 논술쌤의 키가 대한민국 평균에 전혀 도달하지 않거든. 가를 봐봐. 대한민국 평균은 뭐 170인데 논술쌤은 160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즉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의 글에 써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근거의 타당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논술 시험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걸 학생들이 잘 못해요. 많은 경우에. 무슨 말이냐면, 논술쌤 예를 들어서 논술쌤은 키가 커서 멋지다 라고 하면,
그래, 키는 커. 키는 커. 근데 키가 크다고 해서 멋진 것은 아니다. 문장으로 하면 너의 근거에서 너의 주장이 도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쓰는 그래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비판하라 그러면 나에는 어떤 주장을 어떤 이유 근거에서 한다. 하지만 나의 이유 근거에서 나의 주장이 도출되지 않는다. 특히 가를 참조하면 가의 근거에서 오히려 나의 주장이 도출된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알겠죠? 나의 이유 근거에서 나의 주장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의 이유 근거에서 나의 주장이 도출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형태의 문장은 이 문제는 근거의 타당성은 학생들이 자꾸 말로서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야, 너의 근거에서 너의 주장이 도출되지 않거든. 오히려 내 근거에서 네 주장이 도출돼. 그러니까 네 말 틀렸어. 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장의 문제점입니다. 주장의 문제점은 너처럼 주장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 가를 봐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생기잖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논수쌤이 키가 커서 멋지다 라고 했으면 야, 물론 키가 크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 물론 우리나라 논수쌤이 키가 커서 멋지다 이런 주장이 만약에 뭐 네 사실에도 일치하고 근거도 타당하다라고 치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안 멋진 사람이 누가 있니? 다 멋지지. 주장의 문제점은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어떤 오류, 사회의 문제점. 그래서 요거는 2번, 3번은 조금 논리적 비판이라면 4번은 어떤 합리적 비판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를 들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자, 논수쌤은 키가 커서 멋지다 라고 했으면 그런 그에 반대되는 어떤 사례를 들어서 비판을 해주면 됩니다. 야, 그러면은 키가 커서 멋지면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은 무조건 멋지니? 키 큰 사람 누가 있죠? 이종 격투기하는 최영마. 야, 그럼 최영마는 키가 크니까 멋지겠네? 어찌됐건 사례를 들어서 비판해 주는 거. 그래서 이건 사고 과정입니다. 글쓰기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글이 나오면 일단 나 제시문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찾아야 돼요. 1번을 못 찾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에 일치하지 않거든. 너의 주장에서, 너의 근거에서 너의 주장이 도출되지 않거든. 너처럼 주장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 야,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이런 사례는 어쩔 건데. 네 말이 맞지 않은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요 정도를 찾아주고 1번과 3번은 필수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번과 3번은 특히 1번을 대충 하고 넘어가면 글이 상투적으로 흘러요. 비난하는 글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어떤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논수쌤은 멋지다. 자, 논수쌤은 멋지다. 외모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이게 뭐예요? 1번이에요. 1번. 비판 대상의 논리입니다. 자, 논수쌤은 멋지다고? 논수쌤은 외모의 기준에서 보면 멋진 것 같아. 이걸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판 대상의 논리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비판 대상의 논리. 그래서 예를 들어 가를 참조해서 나를 비판하라고 해. 나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 외모 키도 크지, 헤어스타일도 멋있지, 비율도 괜찮잖아. 외모에 해당되는 어떤 요소죠, 그죠? 이런 비판 대상의 논리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가장 큰 중요한 요소. 알겠죠? 즉 1번 비판 대상의 논리를 정확히 찾는 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를 찾는다면 요걸 까는 거야. 키가 커? 키가 안 큰데? 헤어스타일? 거지 같은데? 비율이 이게 뭐야? 대두잖아, 대두. 알겠죠? 키가 크지 않아, 헤어스타일이 일치하지 않아, 뭔가 비율도 제대로 안. 그러니까 외모가 멋지다라는 건 타당하지 않은 거지. 여기 3번 썼어. 그래서 1번은 비판 대상의 논리를 찾은 거고, 2번 어때요? 사실의 부합성. 3번 근거의 타당성. 근거 기준이죠, 기준. 논수쌤은 멋지다. 외모를 기준으로 놓고 봅니까? 키도 크고 헤어스타일도 크고 비율도 멋지다. 아니, 논수쌤이 멋지다라는 걸 왜 외모를 가지고 보니? 논수쌤이 멋지다라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뭔가 논술을 가르치는 어떤 실력이라든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나 성격 뭐 이런 걸 가지고 멋지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왜 외모로 판단하니? 논수쌤이 연예인도 아닌데. 알겠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외모로 판단하는 건 타당하지가 않아. 오히려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해. 멋지다를 타당하는 것이 더 타당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근거의 타당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요걸 따져도 돼요. 외모를 기준으로 이렇게 논수쌤이 멋지다라고 판단하는 건 타당하지가 않아. 논수쌤은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의 덕목인 어떤 학생을 가르치는 실력이라든지 어떤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야지 외모로 왜 판단하니?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너의 근거로 따지는 게 타당한, 너의 기준에서 살펴보는 게 적당하지 않거든. 오히려 다른 기준에서 따지는 것이 적당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장의 문제점과 사례입니다. 주장의 문제점은 요거 전체를 따져보는 거예요. 4번, 5번을 여기 넣어놨죠. 논수쌤이 외모를 기준으로 키도 크고 헤어스타일과 비율도 좋아서 멋지다라고 판단했다고? 야, 물론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렇지만 이게 맞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안 멋진 사람이 누가 있니? 다 멋지지. 그죠? 그래서 주장의 문제점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현실에서 안 맞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 야, 네 주장은 동남아에서나 맞아. 동남아 가면 논수쌤이 얼마나 이 동남아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멋진 외모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논수쌤의 키가 크고 헤어스타일 비율 외모에 멋지다? 그러면은 선생님 정도 되는 스타일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멋지겠네? 그런 사례를 하나 들어주는 거죠. 야, 그 사람은 안 멋지잖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글을 쓸 때 비판하는 글을 딱 읽어요. 나를 읽으면서 비판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거한 사실이 이건데 이게 사실이 맞나? 따져보는 거예요. 즉, 나 제시문을 읽으면서 1, 2, 3, 4, 5를 차근차근 떠올려 읽으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이 근거에서 이 주장이 나오나? 근거의 타당성. 이렇게 주장할 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즉 나를 읽을 때 이미 1, 2, 3, 4, 5를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학생들은 그냥 읽는단 말이에요. 아, 나는 이런 논리를 쓰고 있구나. 근데 이게 진짜 사실에 일치 않아? 이 근거에서 이 주장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을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반대 사례가 없나? 그러면 이 1, 2, 3, 4, 5에 해당되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가에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비판할 거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 과정을 머릿속에 넣어두면서 나 제시문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비판하는 글 설명, 지난 시간에 복습 강의는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 글 쓰는 과정에서 어렵거나 잘 안 되는 거라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제가 첨삭하는 시간에 자세히 물어보고 여쭤보세요. 그리고 논술 천재 읽으면서 비판하는 글, 비판 부분 읽으면서 질문할 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꼼꼼히 설명을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는 거 지난 시간 5월 2주차 복습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